지금도 늙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아름답게 늙으며 주위 그 자매님들과 함께 멋진 그 나머지 인생을 살 수 있는 건지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미움받지 않고 사랑받으면서. 그 강의 요청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잘 삽니까 하는 얘기 같은데 글쎄요. 그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노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웰당 그거는 1시간짜리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간략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하여튼 요즘에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이제 심리학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들이 있었죠. 처음에는 이런 초등학생들, 유아들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가? 두 번째는 이제 청소년들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가? 세 번째는 이제 부부들 어떻게 이렇게 가정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다음 최근에는 어르신들, 노인 상담. 그런데 노인 그럼 좀 그렇잖아요. 가뜩이나 기분 언짢은데 노인 그러면 또 더 언짢아지고 어르신 이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저번에는 노인대학에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시니어 대학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노인이라는 얘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언니, 젊은 오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어르신들을 위한 그 황혼기, 우울과 삶의 의미에 대한 상담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오래 이제 살게 되니까 어떻게 인생을 잘 마무리해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던지기 시작합니다.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기 이전에는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해야 될 일을 잘 해야 되느냐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일단 우리가 자기 자신이 살아야죠. 두 번째로는 공부를 하고 가정을 갖고 자식을 키우고 독립을 시켜야 되는 데까지 이 인생의 과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거기에서 행복하다 아니다 이런 거는 일단은 질적인 차이니까 좀 제끼고 해야 될 일이라도 제대로 좀 해야 된다. 일단 20대 되면 인생의 삶의 계획을 짜야 되고 30대 되면 첫 번째 그 삶의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닦아야 되고 40대 되면 어느 정도 자기의 자식들 가정 건사하고 50대 되면 그때 가서 아이들 잘 독립하고 이제 60대 되면 삶의 의미와 통합을 이루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획하니 한 60대 정도 돼야 그 다음에 행복이 뭐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지 그전에는 살게 너무 바빠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근데 이런 행복하게 우리가 마무리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많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럴 때 행복하게 산다. 두 번째는 자신만의 일을 가져야 된다. 일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의미 있는 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 있어야 된다. 남편 말고 내 편, 남의 편 말고 내 편이 한 사람은 적어도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뭘 배워야 된다. 이러한 행복의 요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건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많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고요. 죽음을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적극적으로 맞아들인다. 그래서 죽음 수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즘에는 또 논문들을 많이 쓰는데 얼만큼 죽음을 받아들이느냐. 그 죽음 수용에 대한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행복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끝까지 버티고 안 죽고 싶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랑하는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어르신들은 이제 미운 사람이 일단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일단 미운 감정이 없어지고 미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렇게 갈등이 있거나 미운 사람 전혀 없는 분 계세요? 하고 물어보면은 어떤 분이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돌을 많이 닦으셨네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런 놈들이 다 죽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생겨나기 시작하겠죠.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을까? 이게 결국은 마음 공부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마음 공부. 참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는, 이걸 그냥 참 딜레마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고슴도치 사랑이라고 하죠. 가까이 가면 좋아서 가까이 가는데 찔러대서, 아파가지고 떨어지려니까 추워서 또 가까이 가니까 또 찔러대서, 그래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떨어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같이 있지도 못하는 사랑을 하게. 그럼 우리는 고슴도치 사랑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진짜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냥 하나의 예를 들면은, 딸은 엄마가 원하는 딸이 되고 싶어. 그래서 엄마의 원하는 딸을 됐을 때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온전히 엄마의 그 평가에만 관심이 쏟아져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예를 들면, 야, 너가 독립해서 잘 사는 게 엄마가 원하는 거야. 가 독립해. 그래도 엄마의 마음에는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딸하고? 그러면 이 딸은 엄마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 마음에는 같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떠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아까 이야기하는 3번 방이 큰 아이였으면은 그래요, 알았어요 하고 떠날 텐데, 속에 숨은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정서적 감수성이 있으니, 엄마는 나를 위해서 그 말 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같이 있고 싶어 한다. 그러니 형식적으로는 그 말을 해서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엄마랑 같이 있는 것이 엄마가 진짜 원하는 것이다 해서 못 떠나. 그래서 엄마는 같이 있는 거는 좋은데 그렇다고 딸 인생을 망치고 싶진 않잖아. 그러니까 자꾸 가라고 해. 그런 딸은 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가면은 엄마가 죽을 것 같고 엄마가 힘들어할 것 같고,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고 마치 뭔가 그 원자하고 전자하고 뭉쳐가지고 계속 못 떨어지는 것처럼 계속 딸하고 엄마하고 뭉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행복하면 좋잖아. 디비져 싸운다 이 말이에요. 디비져 싸운다. 그냥 계속 싸워요. 그래서 엄마는 계속 너 제발 좀 나가서 살아라 얘기해도, 나가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나가면 엄마가 괴로울 것 같아서 못 나간다고 또 그래요. 이거 어떻게 떨어져야 돼요? 어렵죠. 이게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거 갖고 인생의 행복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되게 중대한 문제다. 남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거 그냥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못하게 되는 이유가 또 나름대로 있다. 못하게 되는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조금 무의식적인 깊은 영역에서 엄마가 사실은 같이 있어줘야만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그 딸의 생각 자체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게 없지는 않지.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이별에 대한 슬픔이 있지만 새로운 삶을 위해서 그 슬픔을 등에 쥐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걷잖아요. 그렇잖아. 그게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변화와 성장을 두려워해서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고 머물러 져요? 장자는 꽃가신이 이쁘다고 계속 꽃가신을 신으려고 하는 어른에 비유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발이 커지면 예전에 신었던 꽃가신이 이뻐도 이제는 이쁘지 않은 고무신으로 바꿔야 돼.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죠? 나아가야지. 근데 못 나가고 자꾸 붙어 있어. 그건 엄마가 사실 자기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본인에게 있어서 뭔가 성장과 분리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건데 그걸 못 느낍니다. 엄마가 자기를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자기를 잡고 있고 그 엄마의 숨어있는 그 마음을 내가 위로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되고 이 양가 감정이 계속 충돌하면서 힘들어. 그러니 사랑도 어떻게 보면 참 잘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까도 2번 방에 있는 분들은 왜 이렇게 상처를 세게 받는가? 남한테 좋은 일 많이 하고 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는가? 자기가 착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사람들은 자기를 착한 사람으로 대해줘야 되잖아요. 선한 사람을 살았으면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그래도 짓밟거나 무시하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그랬더니 공부해서 높은 사람 되려고요. 왜 이렇게 높은 사람 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래야 남이 저를 무시하지 않잖아요. 높은 사람 돼서 남을 무시하고 싶어서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서 높은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올라가야 무시당하지 않으니까 자기 보호를 위해서 높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좋은 일을 해주면서 기쁨을 얻는 것 때문에 좋은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야 내가 살아가니까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니까 그런 일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상처를 우리가 예상 밖의 그런 상처를 받게 되면 너무 세상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제 사무실입니다. 우리 신부님들 세 분도 여기 다 있고 직원들 전화도 받는데 주방에서 그 팥빙수를 만들어 왔는데 직원들이 내가 그 팥빙수에다 청국장 가루 넣어 먹는 거 찍고 싶다 그래갖고 지금 찍는 중입니다. 여기는 제가 초특강 강의 준비도 하고 자료도 찾고 또 매일미사 강론 원고도 치고 직원들하고 일하는 사무 공간입니다. 청국장 가루 한번 넣어서 진짜 맛있는지 내가 한번 먹어볼게. 맛있겠지. 일단 한번 맛을 보고. 맛있네. 진짜 맛있는데?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국장 가루를 많은 경우 된장찌개 마지막에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라면 끓여 먹을 때도 마지막에 청국장 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섭취한다고 그러세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야채 샐러드 할 때도 이 청국장 가루 넣어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생활 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드신다고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팥빙수를 만들어 갖고 왔는데 넣어서 먹어보니까 맛있네요. 전혀 이질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팥빙수 드실 때 한번 해보세요. 아주 맛있습니다.